예, 정의당 박원석 의원입니다.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입법안을 제가 오늘 대표 발의를 합니다. 그 입법 제정을 위해서 전국 사무금융노조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전국 사무금융노조 위원장과 또 집행부들께서 참석을 하셨는데요. 전국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의 김현정 위원장 오셨습니다. 임남수 부위원장 오셨습니다. 송기훈 부위원장 오셨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 그 김현정 위원장으로부터 인사말과 취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김현정입니다. 올해 초 우리 정의당과 사무금융노조는 금융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 금융산업에 꼭 필요한 법률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금융산업의 공공성과 민주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법 제도들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열매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정의당과 사무금융노조 금융정책협의회에서 준비한 이른바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아직 많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동안 간치와 불투명한 금융기관의 모습을 혁파하고 금융소비자와 금융노동자들이 한데 만족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이미 정부도 입법 예고를 했고 많은 의원님들도 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 심리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제출한 안과 함께 토론되어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안에 대해서는 기자회견문에서 자세히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만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20일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 규준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추진 배경에 대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과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추진해온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모범규준 발표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아주 심각한 행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미 금융위에서 2012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입법 발의한 상황이며 국회에서도 김기준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즉 현재 국회에서 모범규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을 제정하기에 논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법안이 제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모범규준을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부 부처가 모범규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때에는 관련된 법안이 제정되거나 법안에서 다르지 못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번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금융위가 2012년 제출한 법안의 내용과 그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동안 정부가 당시 제출한 법안의 내용보다 후퇴한 내용까지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노조는 금융위의 이번 발표가 자신들이 제시한 추진 배경이 아닌 다른 이유로 발표했다고 판단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KB금융지주에 대한 압박을 위해서 모범규준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LIG 손해보험 인수 승인을 연기하면서까지 KB금융지주를 압박하고 사회이사들의 사퇴를 종용하였지만 그 효과가 없자 이제는 대놓고 칼자루를 휘둘리기 위해서 급히 모범규준을 발표한 것은 아닌지 우리 노조는 심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 간피아와 모피아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낙하산 인사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금융위는 자신들의 사람을 내려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거부한 금융기관에 대해 사적인 보복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금융위의 자의적 기준에 의해서 금융기관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서둘러 국회에서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근에 그 청와대 비선 논란에 가리워져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 하나가 이 금융기관의 낙하산 인사가 아주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관피아에 이어서 정치금융이다, 서금해다 그런 낯선 말까지 판을 치면서 우리 금융산업 전체가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금융산업은 국가 경제의 혈맥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융기관이 마치 정권의 전리품처럼 이렇게 취급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의 공익적 기능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투기 자본이 전횡하고 또 정권의 낙하산들이 좌지우지하는 금융권 인사로 인해서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만 커져가고 있고 또 금융 노동자들의 고통만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사무금융노조와 정의당이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자회견문에 상세한 법안의 주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이미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를 한 상태이고 그리고 여야 의원들의 이 제정안이 여러 개 지금 그 정무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정부 입법안이나 또 여야 의원들의 입법안에서 담지 못했던 특히 우리 금융산업 종사자인 금융산업 노동자들의 요구가 담긴 이 법안을 정의당이 오늘 제출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이 법안의 목표와 지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기관이 금융회사라는 이름으로 공공성을 상실한 채 오직 수익 창출의 도구로 전락하는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 제출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산업의 이른바 대형화와 겸업화의 폐해가 금융산업 전반에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런 비판적 평가 속에서 보다 바람직한 상호 견제의 원리를 이 법안에 담고자 했습니다. 더불어서 과도한 성장주의에 기반해서 금융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금융노동자들의 목소리, 대표성을 법안에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 금융기관이 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대주주와 경영진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내부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직원과 또 금융노동자들의 결정이 지배구조 구성에 참여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사회이사 선임에 있어서 우리 이 금융노동자들의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이 법안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당사자인 이 소수주주들의 경영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대주주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규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소액 주주들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그런 내용도 이 법안에 담겨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법안 내용은 그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